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31차 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광합성 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광합성할 때 광자가 빛광자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합성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뭘 합성했느냐?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광합성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요.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그 과정에 참여한 반응한 물질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물 두 가지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 최초로 만들어진 포도당이란 양분이 생기고 그 다음 산소가 생긴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고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광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식물 잎이 있어요. 잎이 초록색을 띠는 건 엽록체라고 하는 초록색 알갱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엽록체라는 알갱이가 왜 초록색이냐면 녹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가 있어서 엽록체가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 엽록체가 많아서 식물 잎이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좀 배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관이 보일 겁니다. 얘가 물관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쭉 물이 이동해서 오는 관이고 잎맥을 타고 와서 잎까지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재료 도착했습니다. 물 뿌리에서부터 왔네요. 두 번째 재료는요. 공기 중에 있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잎의 뒷면에 있는 작은 구멍, 기공을 통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식물 잎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고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색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육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육각형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결과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계속해서 양분을 식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체관을 타고 막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라고 하면 아나요? 여러분들 그런 소세지? 걔를 쭉 엮어 놓듯이, 아니면 진주 목걸이? 요게 진주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주 목걸이는 진주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으니까 포도당을 바로 이렇게 녹말로 변환을 시킵니다. 잠깐 저장하는 겁니다. 즉 포도당이 쭉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연결된 게 녹말이다. 즉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죠. 이 발생한 산소는 식물이 써요. 일부는 식물이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역시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없고 밤이 되면요. 만들어진 녹말이라고 하는 양분이 식물체의 각 세포마다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녹말은 덩어리가 너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 옆에 이렇게 체관을 따라와서 보면 포도당이라고 했어. 선생님 육각형 하나가 포도당 두 개가 지금 연결된 형태, 얘를 우리는 설탕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설탕 필기 한번 해볼까요? 포도당 두 개 붙어 있는 거. 포도당은 보통 우리는 단당류라고 해서 당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탕은 이당류예요. 포도당 같은 것이 두 개 결합했다는 이야기죠. 녹말은 다당류라고 해요. 즉 포도당 같은 단당류가 굉장히 길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최초로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다. 근데 얘는 바로 누구로 바뀐다?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었다가 빛 에너지가 사라지고 밤이 되면 설탕의 형태로 양분이 이동하는 관, 우리는 얘를 체관이라고 합니다. 체관을 통해서 식물 각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광합성 과정식 중요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했어요. 식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알갱이에요. 얘가 왜 초록색을 띠냐? 그 안에 초록색 색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 색소가 누구다? 엽록소다.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엽록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런데 선생님 빛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얘는 물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얘는 에너지라는 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결과 이제 뭐가 생기나요? 그러면 제일 처음 첫 번째 생기는 양분이 포도당이에요. 물론 얘는 녹말로 전환이 되죠. 녹말은 또다시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걸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요,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녹색 알갱이가 이렇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는 쉽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엽록체가 완전히 드글드글드글 떼거지로 많이 있어서 뭉쳐 있어서 잘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녹색 알갱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 입안에.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다 별을 딱 하고 박아놨어요. BTB 용액, 지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험에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액의 성격을 잘 알아야지 실험 과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BTB 용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머릿속에 꼭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BTB 용액은요,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하는 용액이에요. 지시약이에요. 즉 색깔만 딱 보고 어머 얘 파란색이다. 너 염기성이야. 어머 너 초록색이구나. 넌 중성이구나. 어머 너 노랗구나. 넌 산성이야. 이렇게 색깔을 딱 보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만 보고 걔가 무슨 상태인지 알려주는 약을 우린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BTB 용액이라고 하는 애가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데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요, 이렇게 파란색 BTB 용액에다가요, 빨대를 꽂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입김을 불어넣는 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입김을 막 불어넣어요. 입김 안에는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죠.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녹을수록 이 액성이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얘가 녹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입김을 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거나 적을 때, 즉 적을 때는 파란색이 띄어요. 그다음 이산탄소 양이 점점 많아지면 녹색, 초록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 실험할 때 필요한 재료가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써버렸는지 이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BTB 용액 색깔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BTB 용액의 날숨, 내보내는 숨이에요. 입김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불어넣잖아요. 날숨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거쳐서 노란색을 가는 거죠. BTB 용액이 노란색이요. 어머! 거기 안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녹아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장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시험관을 3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사는 물풀이네요. 검정말을 넣었는데 그림을 보니까 가는 안 넣었어요. 나는 넣었어요. 다도 넣었는데 넣고 은박지로 싼 거예요. 그런데 실험하기 전에 여기 안에 지금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에요. 가나다 모두 다 BTB 용액을 넣어줬거든요. BTB를 넣었는데 얘네가 다 노란색이었다는 얘기는 이 물 안에는 누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검정말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광합성을 하면 되겠죠. 얘는 빛을 가린 거고 얘는 빛을 비춘 거고 얘는 식물을 안 놓은 거고. 실험을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변했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가나 다에다 똑같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았을 때 가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나에단 검정말, 다에도 검정말을 넣고 마개를 다 막고 얘는 햇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은박지로 쌌다는 얘기죠. 그림 이해 가나요? 시험관 가는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얘네가 뭔가 달라졌으니까 얘네가 실험한 상황에서 뭔가 결과가 달라진다면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대조군입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아이들, 얘를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 얘하고 나하고 다가 어떻게 색깔이 변했는지 확인해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동안 둡니다. 그러면 이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겠죠. 빛이 들어갔고 주변에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BTB가 노랗겠죠. 즉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다 많이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색 변화도 정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색이 어떻게 변화할까? 가는요 대조군이기 때문에 처음에 노란색이었거든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이에요. 즉 대조군이다.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색 변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노란색이었는데 식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물 안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노란색이 녹색을 변해요. 녹색에서 얘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물속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이 검정말이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액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그렇죠. 파랗게 변하겠죠. 그럼 얘를 색깔을 정리해보면 나는 노란색이었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초록색을 거쳐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파란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적어라 그랬어요. 얘네 색깔이 왜 변했니? 그러면 물속에 누가 있는데, 그쵸, 검정말이 들어있는데 얘가 뭐를 한 거예요? 광합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를, 물속에 녹아있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뭐 한 거예요?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파랗게 변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단은 어떨까요? 단은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요. 3시간 지난 다음에 은박지를 벗겨내면 여전히 색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식물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식물이 들어있어도 햇빛이 없었어요. 그렇죠? 은박지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누구를 못해요? 그렇죠.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흡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산화탄소가 흡수 안 되고 그 액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대로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호흡을 배우진 않았지만 식물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하고 지금 가나다가 왜 색깔이 이렇게 됐니? 이유는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동그란 마크를 찍어놨거든요. 이 노란색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가하고 나는. 은박지 안 쓰였으니까 얘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초록색은 식물 넣었다는 얘기예요. 식물 넣고 식물 넣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빛은 있지만 식물이 없어서 광합성 못하고 얘는 빛도 있고 식물도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것이고 얘는 빛이 없어서 식물은 있지만 광합성을 못한다라는 걸 체크했던 마크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제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니? 장소. 그래서 뭐 생겼니? 산물을 알아보는 건데 장소라는 건 이미 엽록체라는 걸 알아요. 산물은 뭐가 생기니? 그럼 제일 먼저 포도당과 산소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포도당은 바로 녹말로 변화한다라고 했었던 내용 기억이 날까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하는 실험인데 실험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말을 준비해요. 이파리를 하나를 딱 떼서 봐요. 초록색이에요.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런 녹색 알갱이들이 보여요. 즉 엽록체 안에 색깔이 녹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핫플레이트를 놓고 비커 안에다가 물을 넣고
시험관 안에 에탄올을 넣고 그 에탄올 안에다가 이 검정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식물체 안에 있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전부 다 이 에탄올 액체 안으로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식물잎이 녹색 색소가 다 빠져나와서 탈색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왜 이런 과정을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광합성 했던 장소는 엽록체라는 건 알겠어. 이런 녹색 알갱이 있는 부분. 뭐가 생기니? 했더니 포도당이 생겼고 걔가 녹말로 변했는데 얘가 정말 광합성 했으면 얘는 녹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오디나 칼륨이라는 아이예요. 이런 갈색 용액이거든요. 얘는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애예요. 녹말이 있으면요. 요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요런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냥 요 상태에서 너 광합성 했어? 녹말 있어? 그럼 얘를 아이오딘을 바로 떨어뜨려서 보면 진한 녹색 때문에 원래 엽록소 색소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깔 때문에 내가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려도 녹말이 있어서 청남색으로 이렇게 변한 색깔 변화를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나? 그럼 이거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금 머리가 검정색이에요. 머리카락 색깔이. 근데 나는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검정색 머리에다가 핑크 색깔 염색약을 바르면 머리가 핑크색으로 되나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안 돼요. 핑크색이 안 나와요. 내가 핑크색을 하고 싶으면 먼저 내 머리카락에는 까만 색깔 색소를 빼버려야 돼. 탈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까만 머리를 하얗게 탈색하고 핑크색을 입혀야지 잘 보인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엽록체 안에 엽록소 때문에 녹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을 때 녹말이 이런 청남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눈으로 볼 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긴 녹색 색소를 빼버리는 거야. 녹색 색소는 빠져도 녹말은 그대로 있겠지. 광합성 했으면. 그래서 잎만 이렇게 탈색을 시켜.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지금 까만 점 같은 거 보이나요? 까만 점 아니에요. 그게 엽록체 알갱이에요. 그 안에 녹말이 있었고 아이오딘 용액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한 거예요. 약간 거무튀튀한 거 보이나요? 녹말이 있으면 이렇게 청남색. 이런 알갱이가 청남색으로 변했어요? 어머! 너 광합성 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험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런 알갱이라는 거죠. 엽록체라는 알갱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두 번째, 뭐가 생겨? 봤더니 얘가 햇빛 보고 녹말을 만들었나 봐. 내가 아이오딘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했어. 이 색 변화를 잘 관찰하려고 녹색 색소를 빼는 탈색을 거쳐서 반응을 시켰더니 어머 이렇게 변했네? 얘가 청남색으로 변했어. 얘 광합성해서 녹말 만들었던 거야. 결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만들어진 산물은 녹말.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 실험 결과 이제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알갱이 모양의 구조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갱이 모양의 구조다. 그럼 정답은 그렇죠. 엽록체가 되겠죠. 두 번째, 일어난 색깔 변화 처음에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남색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중간에 탈색해서 흰색으로 바뀌긴 하지만 결론은 시작은 초록색이었지만 녹말 때문에 청남색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이 실험 결과로 뭐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초록색으로 관찰된 엽록체가 뭐로 바뀌었어? 청남색으로 바뀌었어. 어머, 그랬더니 엽록체에 누가 있었던 거야? 녹말이 있었던 거야. 어머, 녹말은 뭐에서 생긴 거야? 그렇지, 광합성 결과 생긴 거야.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된 거야. 결론, 녹말 만들어진 거야. 어디서 만든 거야? 엽록체. 장소는 엽록체. 뭐가 만들어졌어? 녹말. 이렇게 정리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외로 교과서에 한 규칙이 나와 있었던 실험이에요.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가 정말 산소 맞냐는 거지. 산소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림처럼 장치를 합니다. 검정말이 있어요. 물 안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었어요. 탄산을 넣었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줬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니까. 즉 여기 안에 물 있다.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 충분하다. 빛 들어간다. 넌 뭐 해라? 넌 광합성을 해라. 광합성을 하면 물론 녹말은 입안에 남아있겠지만 발생한 기체는 물에 녹지 않는 산소, 잘 녹지 않은 산소니까 고무관을 타고 여기로 나오겠지? 여기 뭐 했을 텐데 내가 집게를 딱 찍고 있어.
그런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아시죠? 향을 피워요. 그런 다음에 핀치 집게를 딱 열고 향 불꽃을 싹 갖다 대면요. 불꽃이 씨빨갛게 다시 쭉 타오릅니다.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가 바로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가 산소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이 뭐니?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야.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뭐가 필요해? 물관을 타고 물이 왔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필요해. 뭐가 생기니? 포도당이 생겨. 녹말로 바뀌어 놓고 그 다음에 산소가 생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게요. 두 번째는 이제 광합성 실험인데요. BTB 이용액 색깔 변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요거 노란색이니까 너는 무슨 성? 산성. 너는 초록색이니까 중성. 너는 파란색이니까 염기성. 색깔 얘가 변하는 원인은 여기 안에 녹아있는 무슨 기체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이야. 파란색에다 입김을 넣으면 초록색으로 변해. 입김 더 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해. 노란색으로 변해고 세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BTB 용액이 무조건 노란색에서부터 실험 시작하진 않아요. 녹색에서 시작하는 실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색에서 시작을 했는지 먼저 노란색까지 가게 해서 했는지 녹색까지만 가게 하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실험은요. 검정말 잎에서 엽록체를 봤어. 탈색을 시켰어. 아이오딘 반응시켰어. 청담색 알갱이가 보였어. 어머, 너 이 알갱이 엽록체에서 녹말 만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